즐거운 월요일이에요. 네.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죠? 네. 제 마이크가 혹시 안 될까봐 해서 얘기 드려요. 오늘 명단이에요. 명단 숙제 다 해보셨어요? 원래 숙제 있었는데. 숙제가 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명단 해보신 분들, 올려주신 분들은 제가 커피를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명단을 적어 보셨으면 오늘은 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팔 트레이닝 중에 뭐 꿈이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만 사장님들이 리딩하실 때 실질적으로 크로징이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떡하죠? 그러니까 액션을 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리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선 얘기 드리는 거는 이분들이 시장을 파악해서 200명 명단을 갖고 오시잖아요. 그럼 사장님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어떤 것일 것 같으세요? 사장님들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명단 작성했으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보다 내가 그 사람에게 내 경험치를 가지고 우선순위로 이 사람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같이 니즈 파악을 해줘 보는 거는 스폰서로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앞에 6개월 동안 무언가 비즈니스나 아니면은 데몬이나 여러 가지 매출 그 감을 잡으면 실은 그 뒤에 비즈니스 속도는 되게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 파악을 하십시오 할 때는 스폰서 사장님들이 더 긴장해야 되는 시간 아닐까라 생각을 합니다. 뭐 꿈이나 이런 것들은 그의 안에 있는 걸 빼내는 거지만 이 시장을 파악하고 일을 하는 거는 실은 그분들은 초기에 정말 감이 없어요. 뭘 내가 전달해야 되는 건지도 내가 이 사람들 명단을 뽑아서 뭘 해야 되는 건지도 그렇기 때문에 200명의 명단을 적고 100명이나 200명 명단을 적고 그 안에 20명을 추리고 이번 주에 바로 만날 약속을 4명을 잡아서 그들한테 뭘 하고 와야 되는지도 초기에는 너무 그 디렉팅조차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만나보라고 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만나봐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커피만 마시고 와봐라. 아니면은 왜냐면 마이스토리 정도도 아예 이 정도 다 5장까지 이제 사업을 준비하실 때는 마이스토리조차 세팅이 되어 있나요?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전혀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 사람들의 명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 정도까지 5장까지 여러분들하고 트레이닝이 왔다면 이 사람은요 여러분하고 이미 신뢰가 있는 거고 뉴스킬에 대한 어느 정도 비전을 봤다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 저희가 어떻게 리딩을 하느냐에 따라 이분이 올바른 리더가 되는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냥 비전만 가지고 팔러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파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실은. 근데 하지만 이 부분에서 되게 명확하게 리크루팅 명단과 세일즈 명단을 내가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시려면 실은 사팔 트레이닝을 많이 해보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이 해보시고 내가 이렇게 컨설팅을 했는데 그가 나가서 얘기하고 온 다음에 어떤 피드백이 왔고 이 사람하고 연결고리가 잘 잡혔고 아니면 그 다음에 뭐 초대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물건을 사줬다던가 이것도 되게 긍정 그린라이트죠. 정말 그린라이트죠. 왜냐면 처음에는 거의 다 대부분 치킨집 같은 존재잖아요. 나 오픈했으니까 뭔가 하나 사줘야 될 것 같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것조차도 되게 그린라이트죠. 아예 거절만 아니면 모든 게 그린라이트인데 어떻죠? 초기 사업자 때는 내가 목표한 만큼 안 됐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바로 나 못하나 보네 해요. 예. 근데 우린 무조건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전 이렇게 생각해요. 만남을 하고 나서 결국 그린라이트가 뜨는 거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만나자마자 갑자기 결혼하자 이건 아니잖아요. 점점 징검다리를 건너서 진도라는 걸 나가야 되는 거죠. 손도 잡고 그러니까 그다음 손부터 잡나요? 먼저 소통부터 하겠죠. 그리고 손 잡고 그다음 뭐 데이트 많이 하다 보고 많이 얘기하다 보면은 네, 그 다음에 진도가 점점 나가는 거죠. 아침부터 19금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장을 파악하는 것도 네, 썸 타야 되죠. 진도를 점점 나가야 되는 건데요. 이 시장을 파악하고 나서 저희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그냥 뛰세요. 그냥 액션하세요. 근데 뭐를요? 이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 스타일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때 액션을 시작할 때 되게 많은 밀착을 합니다. 막 동행을 지원을 처음부터 해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상대방도 아직 뉴스킨의 뉴밍아웃이 안 된 상태에서 스폰서가 오는 게 되게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먼저 액션을 하는데 대신 그가 목표한 걸 하고 올 수 있게끔 하는 리딩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시장을 파악하십시오인데요. 어,
명단을 작성하는 것은 사업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래요. 왜냐하면 그 명단은 사업의 연료와도 같습니다. 여행을 시작할 때 연료가 충분한 차와 연료가 예, 고갈되어 가는 차 중 어느 차를 타고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연료가 만땅인 차로 같이 사업하고 싶으시죠? 근데 그러려면 실은 인맥이 많은 분들보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만나서 뉴스킨을 하는지 알려놔야 돼요. 왜냐? 왜냐? 제가 되게 재밌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초기 때 명단을 작성을 안 하고 제 맘대로 했어요. 한 1년 정도 사업을. 아는 사람을 꼬리를 안 물어보고 내 카톡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히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제 고등학교 동창이 타그룹에 사업을 해요. 거기에 미인다방 같은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됐고 그 줄줄이 다른 친구들까지 다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게 돼서 실은 제 친구가 대구에 사업을 하는데 이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쪽에 있는 그룹이랑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한 명이 제품을 바꾼다는 건 그 주위에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잘못했던 건 뭐냐면 선택적으로 내가 뉴스킨을 한다 그러면 소문 내는 걸 되게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동네에. 오히려 지금은요. 제가 원하지 않아도요. 동네에서 저라는 김진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다 뉴스킨 하는지 알아요. 이제는. 이게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냐가 중요한 게 이번 연도 특히나 BR 2000 BR이잖아요. 분명히 누군가에게 뉴스킨 한번 듣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면 각인의 법칙, 저희 마케팅으로 맨날 얘기하죠. 각인의 법칙입니다. 내가 뉴스킨을 한다는 걸 그리고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를 메이킹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친구가 어디선가 뉴스킨을 들었을 때, 맞아. 근데 내 친구가 하는데, 나 할 거면 그 친구랑 할 거야.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을 파악해 놓는 건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명단이라 그래서 한 명 한 명 하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저희는 마케팅 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장님들. 마케터예요. 마케팅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시장입니다. 시장. 네. 가기는 그 다음이에요. 제가 시장 얘기할 때 하나 얘기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분류하시면 좋아요. 이건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건데, 처음에 뉴스키너 와서 STP라고 쇼더 플랜 얘기할 때 제가 되게 깜짝 놀랐었거든요. 원래 STP란 용어는요, 마케팅 용어예요, 사장님들. 잠시만요. 네, 음소거 안 되신 분들은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STP가 원래 마케팅 용어예요. S가 세그먼트란 단어입니다. 두 번째 T가 타겟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P가 포지셔닝입니다. 어떤 상품이 나와도 이 세 가지 STP가 마케팅의 아주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저희도 똑같아요. 마케팅을 한다는 건 뭐죠? 결국에 사람에게 무언가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브랜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STP, 첫 번째 세그먼트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당신의 시장을 파악하십시오. 시장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STP가요. 시장을 어떻게 하면 마케팅 용어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인데 첫 번째 세그먼트는 일단 내가 갖고 있는 명단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는 사람을 그냥 다 적어봐라. 내 인생을 한번 나눈다는 생각으로 한번 쫙 다 적어봐라. 이런 얘기였는데요. 이건 이미 세그먼트가 된 거죠. 내가 아는 사람이란 조건이 붙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마케팅에서 세그먼트 한다는 거는 지역이에요. 내가 어느 지역. 예를 들어 저희 이따가 뒤에 나오는데 콜드 할 때 지역 정해놓고 하시죠. 근데 그것도 세그먼트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서 아까 콜드를 하겠다. 세그먼트 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분당에서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겠다 결정했죠. 그것도 세그먼트 하신 거예요. 이 시장성을 가겠다. 두 번째, 타겟팅입니다. 그러면 의정부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니면 뭐죠? 그 분당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연령층을 타겟팅으로 할 것인지 이거에 따라 SNS 마케팅도 조금 바뀔 거고 그다음에 내가 비즈니스 데모하는 것도 조금 더 그들에게 맞는 스토리텔링을 준비를 하겠죠. 이게 두 번째 타겟팅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포지셔닝입니다. 저희가 소셜 커넥트에서도 많이 얘기 드렸고 강민호 작가님 이번에 얘기 많이 해줬던 게 실은 각인의 법칙이에요. 사람들은 결국에 저희가 브랜딩을 하는 이유는 뭐죠? 저희가 뉴스킨을 뉴밍아웃 하는 게 뭐예요? 어디선가 뉴스킨을 들었을 때 갑자기 김지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포지셔닝입니다. 세그먼트하고 타겟팅을 했어요. 분당에 나는 30대를
타겟으로 할 거야. 전단지도 30대 스타일로 만들었어. 그럼 이제 포지셔닝 각인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한 번 딱 전단지 본다고 각인되나요? 저희 머릿속에 딱 한 번 선전 광고 CF 본다고 각인되나요? 그 다음에는 무슨 게임일까요? 마케팅은요. 지속적 노출 게임입니다. 그게 포지셔닝이에요. 그래서 저희 보시면 실질적으로 정말 많이 한 명 딱 찍었으면 계속 연락하시죠. 계속 컨택하시죠. 계속 잘 지내냐고. 우리 언제 볼 거냐고. 되게 목적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 계속 연락하죠.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연락하죠. 뉴스킨 대본 받으러 오라고. 이것도 뭐예요? 실은 포지셔닝 단계입니다. 이한테 내가 되게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뭘까요? 그것도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 저희가 궁극적으로 명단을 적는 이유는 저는 실은 마지막 포지셔닝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오늘 연락하면 오늘 바로 성사되나요? 아니죠. 10명 중에 1명이죠. 근데 여러분 10명한테 제대로 전달해 놓으면 그 사람이 타이밍이 왔을 때 그 사람이 그때 10명 중에 1명이 됩니다. 지금 전달하는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시고 시장을 파악해서 오늘 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 10명 중에 1명이 언젠가 그가 타이밍이 됐을 때 온다는 거.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되시려면 그냥 그가 타이밍 됐을 때 나한테 알아서 오는 게 아니라 나는 계속 그 사람에게 각인시키고 있어야 돼요. 인스타로 노출을 계속 보여주든 계속 이런 느낌이에요. 깔짝깔짝거린다고 하는데요. 인스타에 계속 올라오면 어때요? 안 보고 싶어도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제 친구들이 몇 년 동안 안 만나다 만나면 나는 너무 반가워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제 친구들은 저를 별로 안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나 봤더니 난 너 인스타로 맨날 보고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내 일거수일투족이 너무 공개되니까 이 친구들이 몇 년을 안 봐도 그냥 김지혜는 뭐 하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포지셔닝이거든요. 그랬더니 왜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친구들이 갑자기 뉴스킨 하는 얘기를 듣게 되면 주위에서 내 친구 되게 오래 했는데 되게 잘하는 친구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친구들 저 처음에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가 왜 그 일해? 너 왜 다단계해 갑자기? 좋은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네, 오히려 안 좋은 아까 별로 안 좋은 친구들은 원래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관심이 없어요, 저한테. 그게 더 상처입니다. 차라리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나 잘 살았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무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악플을 얘기했던 그 친구들이 지금은 제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 이렇게 진짜 지나고 뉴스킨이 이제는 좀 좋은 회사. 왜냐면 좋은 회사가 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그 친구의 인식도 있지만 내가 되게 꾸준하게 하면서 그 친구한테 각인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단을 잡고 끝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그 다음에는 포지셔닝이 될 때까지 브랜딩이 될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21세 이상의 성인 남녀는 평균 200명 이상의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예요. 지금 저희가 명단의 시장을 파악하십시오. 여기가 제목이 왜 명단 작성이 아닐까요? 당신의 시장은요. 제대로 세그먼트하고 타겟팅한다면요.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나가면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일단 초기 때 바로 콜드할 수 있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원명담이라는 지인 명단부터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들한테 주위에 필요하신 것들이 그러니까 뉴스킨을 찾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소개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타이밍이 돼서 같이 하고 싶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명단 작성은 마케팅 액션의 시작입니다. 여기 나오죠 마케팅. 여기 그래서 이 마케팅하는 방법을 STP를 말씀드렸고요. 신규 사업자가 범하기 가장 쉬운 실수는 여기 써 있네요. 별표예요. 밑줄 짝이에요. 신규 사업자가 범하기 가장 쉬운 실수는 명단 작성도 하지 않은 채 바로 4-5명에게 전화를 걸게 되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절을 당하면 힘이 빠지게 되고 자신감을 잃게 되어 쉽게 사업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200명 이상의 명단을 가지고 시도하게 되면 결국 1%도 시도해보지 않았다는 정도로 넘겨버릴 수 있으며 또다시 기운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아직도 많은 소비자가 있다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파트너 사장님들 리딩 하실 때 뭐가 가장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명단 있으세요 일단? 그럼 신규 사업자이신 분도 여기 계시는데 이런 실수 범하신 적 있으세요? 전 너무 많은데 한 1년 동안 일했던 것 같아요.
더 재미있는 건 왜 그랬을까요? 스폰서사님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셨을까요? 말을 안 들은 거죠. 제 마음대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실수로 돌아왔다는 걸 너무 잘 알게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이 사람이 100명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다음 진도를 안 나갑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드릴게요. 진짜 실사례예요. 여기 안 계시니까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제가 뭔가 리더로서 뭔가 판단이 미스돼서 최근에 한 1월 달 초에 리크루팅 대상자 한 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그분이 신규 분의 예상 파트너 사장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리더로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게 일단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코로나가 처음이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어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하는데 뭔가 제가 원하는 대로 클리어하게 이게 온라인이 돼 있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날 저랑 미팅을 하나 오는 날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계속 그 떠난 예상 파트너 얘기를 저한테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갔는데 계속 이 사람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이 차라리 지은 사장님이랑 먼저 데모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한 것들을 계속 저한테 한 30분을 설득을 시키는데 제가 실은 그때 엉덩이를 떼고 싶었어요. 저는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 나온 진짜 엉덩이 떼고 싶거든요. 제 시간은 소중하니까.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도 되게 속상했어요. 저도 안 겪어본 일이었어서 얼마나 한 사람이 온다는 게 너무 소중한데 저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저한테 중요했던 건 이 신규 사업자의 앞으로 비즈니스를 대하는 자세였어요. 내가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근데 어차피 지났잖아요. 그렇다고 다시 원상태로 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어제 그저께 있었던 일이고 제가 여쭤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한테 기대했는데 뭐 실망을 했고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제가 속상했을 건 생각 안 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봉쳐서 속상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속상한 건 왜 생각을 안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도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앞으로 정말 큰일 하시게 될 거고 되게 빅 비즈니스인데 사장님 지금 파트너 사장님은 비즈니스를 하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사장님 옆에 평생 남는 건 누구실 것 같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스폰서래요. 근데 저를 와서 30분을 설득을 하고 있죠. 그가 이거를 잘했으면 좋겠고 스폰서랑 앞으로도 나아가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넋두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되게 따끔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전 정말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사장님 이분을 잃는단 마음으로 했어요. 실은 제 앞에 있는 신규 사업자를. 근데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한 며칠 뒤에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스폰서가 중요하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던 하나의 판단은 뭐였냐면 이가 아직 한 명 가지고 계속 한 명 한 명 한 명 하는구나 했어요. 말 그대로 뭐예요? 이 부분입니다. 명단 작성이 안 돼 있어서예요. 명당 차선이 200명이 돼 있으면 그 사람 하나의 정성을 들일 시간에 다른 사람도 만나야 되고 만나야 되니까 실은 이런 걸로 스폰서를 괴롭히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한 명만 보고 이 사람이 무조건 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스폰서는 바쁘거든요. 스폰서는 한 명만 보고 있지 않은데 정말 그걸 가지고 저를 이렇게 흔드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분이 잘못된 걸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처음이라. 아직 트레이닝 과정이라. 근데 제가 이 실사를 왜 얘기를 드리냐면요, 여러분. 이런 일이 파트너들이 한 명 해가지고 이게 딱 거절이에요. 힘이 빠진 거예요, 그분이. 여기 써 있는 거. 한 명한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절을 당하면 힘이 빠지고 자신감을 잃게 된다. 이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내 파트너한테 온다?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명단 작성입니다. 명단 작성에 근데 바로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48 트레이닝에 1번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오늘 꿀팁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가 지금 자세 테너나 뭔가 리딩이 안 돼 있어? 그럼 이 순서로 다시 넘어가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명단 작성이 안 돼 있고 일희일비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인풋 대비 바로 아웃풋이 나오길 바래요. 내가 오늘 정성을 들였고 오늘 내가 이 사람을 초대했으니까 초대한 게 끝인가요? 초대하면 이런 거 기대하시나요? 오늘 바로 천만장자가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징검다리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들이 명단이라는 걸 네가 작성하고 싶을 만큼이라면 뉴스킨 하겠다고 완전 결정한 상태일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가 지금 아직 알아보고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이가 뉴스킨으로 결단을 했는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바로 저한테는 약간 치부예요. 제가 이번 연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한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네. 혼자 울었어요. 막 차 타고 가다가. 그럴 막 예진산에 웃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보다 소심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실수로 그러니까 진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저 넓은 가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결국에 근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그 파트너 사장님한테 질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럼 다른 사람 찾자라고 바로 제가 그래서 지원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리크루팅이 거의 다 됐어요. 원래 한 명이 가면 한 명이 와요. 근데 저랑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지금 전우회가 생겼죠. 예, 진짜 심각하죠. 왜냐면 첫 번째 겪어본 가치 흙탕물이에요. 근데 그 흙탕물을 맑은 물로 바꿨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엄청난 신임이 생긴 거죠. 신뢰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막 맞춰주는 것보다 전 그때 진짜 해야 될 얘기를 했다는 거. 근데 결국에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되게 밀착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팔 트레이닝 할 때. 왜냐면 내 파트너 한 번 오시는 거 너무 소중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절을 당하면 힘이 빠지고 이때 스폰서는요. 해야 될 건 하나인 것 같아요. 그의 옆에 있어주세요. 알아서 하세요. 원래 그렇게 거절받는 일이에요 하지 마시고요. 그 옆에 있어주세요. 왜냐면 나도 이 정도로 아직 1년 정도 해도 처음 만날 때 둘둘둘둘 떨고 가는데 내 파트너는 처음 해보는 일인데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러나 처음부터 200명 명단 이상의 명단을 가지고 시도하게 되면 겨우 1%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정도로 넘겨버릴 수 있으며 또다시 기운을 낼 수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그때 불과 한 달 전인데 그 파트너 사장님은 지금 저에게 매일 100명을 만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100명을 만나시겠대요. 그래서 만나시라고 했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달 만에 변화예요. 네, 선입견은 금물입니다. 머릿속에서 미리 명단을 지우지 마세요. 여러분 아는 사람 다 적은 다음에 스폰서 사장님이랑 꼭 많이 얘기해 보세요. 완전 초기 사업자분들만 해당됩니다. 네, 어느 정도 연차 있으신 분들이 그냥 만나셔도 돼요. 왜냐하면 왜 스폰서랑 연결을 하는 그러니까 상담을 받고 가라는 부분은 어디 부분이냐면 이분이 아직 눈에서 레이저를 못 쏠 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가 아직 뉴스킨에 대한 데모나 사업 설명, 마이스토리가 그러니까 레이저를 쏘지 못할 때 임상도 없어. 보여줄 것도 없어. 이럴 때. 네, 그때는 진짜 명단을 꼭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이 많아서 관심이 없을 거야. 이 사람은 너무 잘나서 싫어할 거야. 이 사람은 괜히 이야기했다가 내가 창피를 당할지도 몰라. 이 사람에게 전달하기엔 내 자존심이 상하는데 등등. 본인 생각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인맥 사업이라기보다 인맥 개발 사업입니다. 소개 원리는 조금 뒤에 할게요. 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왜 스폰서로서 명단을 같이 들어가서 니즈 파악을 해줘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봤을 때 리더감과 스폰서 사장님들이 봤을 때 리더감이 좀 다릅니다. 왜냐면 이거는 경험치 부분인데요. 뉴스킨이 필요하다고 지인으로 적어보면 특히나 그걸 구분하기 되게 초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냥 보면요. 내 말을 잘 들을 사람들을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제가 그냥 이거 제 경험이에요. 제가 그냥 명단 작성을 하고 명단을 파낼 때 쭉 명단 얘기를 들어보면요. 결국에 되게 무서운 명단이 아니라요. 되게 내가 가서 그냥 말했을 때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을 초기 사업자는 잡습니다. 근데 스폰서가 막상 같이 동행해서 만나보잖아요. 근데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생각해 리더가. 근데 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리더인 경우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랑 좀 밀착해서 니즈 파악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망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다면 신뢰가 구축되고 신뢰를 바탕으로 소개가 일어나고 인맥은 계속 확장되어집니다. 이분인데 초기 사업자 분들과
어느 정도 그래도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데몬을 미치도록 해서 이제 인맥을 많이 확장해 놓으셨어. 제품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때부터는 리크루팅 대상자를 파내야 되죠. 그 명단들 중에. 그때 스폰서랑 같이 얘기를 해보는데 이 부분은 스폰서랑 왜 얘기하는 걸까요? 스폰서한테 일 해달라고요? 리크루팅 해달라고? 그런 거 없어요. 스폰서가 리크루팅 못 해줍니다. 근데 하나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스폰서가 보는 눈에 어떤 부분의 리더로 보이는지 그거를 배워가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종현 사장님과 정경 사장님의 눈을 빚거든요. 제가 초기 때는 그게 안 믿기는 거예요. 제가 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제가 데리고 온 분들의. 근데 지금은요, 완전 1000% 믿습니다. 이분들의 눈을. 그래서 그분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이 이게 강점이라고 얘기하면 전 그냥 그것만 믿어요. 내 파트너에. 그거 하나로 안 잊으려고 오히려 더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정경사님 보셨던 그 부분 강점을 안 잊으려고 더 노력하는데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스폰서 사장님들은 되게 해안을 갖고 그냥 이분들을 보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하면 되게 잘할 거야 라는 부분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 사장님과 되게 밀착해서 명단 미팅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비즈니스 속도가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최혜진 사장님이랑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기 때 에진 사장님한테 명단 미팅한 다음에 동그라미를 제가 칠판에 4개를 그리고 이 안에 그냥 루비를 갈 건데 아무나 본인이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 그 명단 중에 4명을 적으라고 했어요. 지금 1대 그부 사람도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이에요. 다들 명단이에요. 명단 안에 있던 사람인데 명단이라고 내가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근데 그 동그라미 안에 했을 때 근데 대신 에진 사장님이 그 다음에 왜 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물어봤었어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름을 넣은 다음에 이 사람이랑 왜 하고 싶냐고. 이 사람의 강점은 뭐냐고. 이런 부분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비즈니스 같이 하고 싶은 이유가 근데 인사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적은 분들이 지금 1대실 거예요. 이름은 바뀌었지만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그 부분의 모습에 있는 사람들이 내 명단 안에서 나타나는 거 이게 되게 미신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진짜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 루비 갈 때 다 했던 트레이닝이에요. 동그라미 먼저 4개 그리고 4개 그냥 맞춥니다. 근데 대신에 그냥 얼굴만 그러니까 이름만 맞춰서 그 사람을 꼬시려는 마음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구축해 나가시는 거예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 사람이 왜 내가 이 사람하고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지. 이 사람이 어떤 강점이 있기 때문에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지 그 부분을 그냥 동그라미 옆에 적어보는 거예요. 그 나중에 진짜 소름 끼치실 거예요. 루비 됐을 때 내 라인이 나올 때 딱 그 부분으로 나옵니다. 제가 너무 소름이 끼쳐서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웬만하면 다 하거든요. 그대로 되더라고요. 내가 상상했던 대로. 그래서 세수할 때 비누를 쓰시나요? 양치할 때 치약 사용하세요? 머리 감을 때 샴푸 사용하시나요? 아침 10분의 여유가 있을 때 식사보다는 화장을 하시나요? 건강을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십니까? Anyway Money에 대한 얘기를 이 부분에서 파트너한테 트레이닝 해줄 수 있으셔야 돼요. 시장을 파악하시는 거는 방금 제가 말했던 건 비즈니스적인 원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 목요일날 나갈 골든하우스 부분입니다. 결국에 Anyway Money를 이분들한테 설명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언가 계속 필요 없는 거를 파는 게 아니라 필요가 있는 걸 뉴스키미니로 브랜드 체인지해서 우리의 자산을 구축하는 일이죠. 필요 없는 제품이 아니라 이왕 사고 이왕 쓰는 그 anyway 어떻게든 쓰는 생활 필수품이라고 해요. 생필품. 이제 골든하우스에 나올 거예요. 골든하우스 얘기해서 저는 이 anyway money 얘기할 때요. 이 스토리텔링 많이 해요. 여러분 미리 책 읽어보신 분들 있겠지만 책 서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60년대 금광이 어디에 발견됐다는 거 서부 지역 미국에 거기에 금광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금캐러 몰렸대요. 부자가 되려고. 약간 아메리칸 드림이죠. 서부에 뭐 금광이 생겼대, 다 금캐러 가자 이랬어요. 정말 엄청난 전 세계 인파가 몰렸대요. 그 중에 3대 재벌이 나왔대요. 금캐서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거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몰렸잖아요. 전 세계 3대 재벌이 거기서 나왔는데요. 생필품을 팔았대요.
그 사람들이 금을 쫓아갈 때 나는 그 사람들에게 생필품을 판 거예요. 이게 골든하우스 원리고 애니웨이 머니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떻게든 쓰는 지출 품목이 있어요. 그걸 애니웨이 머니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애니웨이 머니를 가지고 저희가 저희의 금광을 만들어가는 게 골든하우스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차별화가 된 거기다 뉴스킨 제품 브랜드가 엄청 차별화돼 있잖아요. 이 차별화된 제품들을 저희는 어때요? 본인이 먼저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 본인이 써보고 좋은 그 후기를 그 사람에게 똑같이 전달해서 그들도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할 수 있게 하는 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을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제 밑줄 별표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GV 때문에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은 어차피 anyway 어차피 써야 될 돈을 안전한 걸로 브랜드 체인지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코로나예요. 여행 못 가죠. 많은 거 못 하죠. 사람들 돈 계속 씁니다. 성형외과 완전 붐이고요. 피부과 진짜 완전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많이 가요. 왜냐면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이 기회예요. 화장 안 하잖아요. 이 기회에 참 많은 걸 하고 있어요. 사람들 돈 안 쓸 것 같죠? 돈 엄청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예요? 그 정도 돈도 아니고 더 안전하고 더 이뻐질 수 있는 뉴스킨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anyway 머니죠. 어쨌든 쓰세요. 스트레스 받으셔서. 스트레스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뭘 하죠? 돈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금 우울감과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든 그 사람들의 돈을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너무 주머니 사정을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을 지금 너무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그들이 이런 생각해요. 100만 원을 피부과에 쓰는 사람이 진짜 넉넉해서 100만 원 쓰나요? 주위에 보실 때. 저 아니던데. 저희 소비자분들 보면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쓰시던데. 가서 할부하고 오시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애니웨이 머니를 바꿔놓기 시작하면 그 다음 써 있어요. 사업 속에는 상다의 타이밍임을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실은 정기 케어 없이 리크루팅된 케이스가 없어서 제가 정기 케어하고 정기로 만나지 않고 리크루팅 케이스가 없어서요. 저는 이게 되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 얼마나 내가 지속적으로 이 사람을 만났느냐가 이 사람에게 리크루팅 포인트인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전달을 제품을 해놓으면요. 그 다음 사업 속에는 상대의 타이밍이에요. 대신에 내가 사업을 하자고 프로포즈는 해놨어야겠죠. 마이스토리, 호기심 유발 가능. 그다음에 정기 케어를 하면서 뭐죠? 제가 계속 마이스토리반에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내가 성장하는 과정을 그가 성장 비디오 보듯이 정기 케어하면서 계속 일주일마다 변해오는 나를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가 나를 만나면서 지은 씨 계속 성장하는 것 같아? 지은 씨 뭔가 계속 뭔가 나아지네? 또 저 친구는 또 뭐 배워왔네? 이걸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합니다. 왜냐면 나만 퇴보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또 정기 케어 할 땐 정말 정성을 다하죠. 저는 마사지사야 한 것 같아 이런 생각 안 해요. 저 엄청 밀어요. 진짜 엄청 밀고요. 엄청 최선을 다해서 막 진짜 정성을 들여요. 정기 케어 할 때. 그러니까 얼굴 같은 경우는 정기 케어 할 때 정성을 안 들이죠. 이제 그들이 해야 되니까. 근데 자기네들이 안 닿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전 진짜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이건 제 방법이에요, 사장님들. 저는 정기 케어 없이는 사업 설명이 힘들더라고요. 결국 정기 케어가 답이고 꾸준히 오래 지속하는 관계가 있을 때 그가 사업을 알아보는 타이밍이 나오는 거. 그래서 명단 작성 우선순위 20명을 정한다면 그 아는 사람 다 적은 사람 중에 내가 빠르게 이번 달에 만날 사람 20명을 잡아보는 거예요. 우선순위라고 하죠. 여러분들 스케줄러 쓰세요, 사장님들. 옆에 20명 명단 작성하는 게 왜 매주마다 있을까요? 우선순위 명단이 매주 바뀌어야 됩니다. 매주. 하다못해 내 파트너 트레이닝도요. 매주 바뀌어야 돼요. 막 예를 들어 저 같은 이번 주는 유진 사장님네 계속 미팅 이렇게 되면 이번 주는 김유진 사장님이 저한테 우선순위인 거예요. 근데 이 미팅이 끝났으면 그 다음 주는 내 뭐 소비자 누구 이걸로 계속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그 주마다 바뀌어가면 한 달이 조금 구멍이 안 나고 알쳐지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 난 우선순위가 예를 들어 배은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은서 사람이 제 소비자로 생각했을 때 나는 이번 주 우선순위 그래서 배은서 사람이랑 약속을 잡았어.
근데 이번 주에 내가 진도를 나가려고 했어. 슈덥 세미나에 초대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캔슬이 났어. 그럼 그 다음 주도 1위가 배은설까요? 아니죠. 바로 최혜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 목록이었던 그 전주에 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나랑 좀 더 밀접해지고 나랑 좀 더 소통이 됐던 사람이 그 주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시면 사업하기 되게 편하시거든요. 근데 명단 20명 적어놓고요. 6개월 동안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우선순위가 안 바뀌는 거예요. 20명을 적어놓고 1번, 2번 중요하신 분들부터 내가 리크루팅 하시고 싶은 분들부터 적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 20명 중에 갑자기 15번에 있던 사람이 1번으로 튀어오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20명을 그냥 적는 것보다 우선순위 명단을 되게 적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의 시간은 되게 한정적이고 내가 1이라고 생각했는데 2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실은 스트레스가 받아요. 이 초기 사업자가 범하기 쉬운 실수가 저도 하고 있더라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계속 바꿔가는 거,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에게 신뢰가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실은 리크루팅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여기 써 있네요. 나에게 신뢰가 있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럼 반대로 얘기하는 게 정기 케어할 때 뭐 할까요? 저는요, 이 사람이 저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에 집중합니다. 어, 좋아하게 만든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막, 간슬기를 다 빼주는 건 아니고요. 그런 느낌은 못해요. 제 성격상 그거는 못하는데, 뭐냐면, 되게 저는 제가 브랜딩을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브랜딩 하실 게 있으실 거예요. 소셜 커넥터 하신 거 오프라인으로 써먹으실 수 있거든요. 나는 저는 제가 브랜딩 하는 게 열심히 사는 애. 매번 배우고 싶어 하는 애. 그 다음에 뭔가 카리스마 있는 애. 나이답지 않은 애. 이런 부분이 제가 잡은 브랜딩 키워드예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분들 만날 때도 이게 각인될 때까지 참 많은 정기케어 할 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저를 따라오고 싶게끔 만드는 거. 이 부분을 제가 하고 싶은 제 브랜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 명단을 작성한 다음에는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유망 고객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처음에 쪼개 때 근데 원명단 할 때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전화하시자. 커피 마시자부터 하셔야죠. 아니면은 내가 뭐 요즘 배우고 있는데 어떤 거 많이 하세요? 나 연습 좀 하게 우리 집에 놀러 와. 그러면서 뉴밍아웃을 마이스토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스폰서 사장님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원명단인데 뉴스킨을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면 스폰서 사장님이랑 온라인이 잘 돼 있다면 이 부분이 좋죠. 나 뭐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어떤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분이 우리 집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너도 같이 보자. 너도 소개해주고 싶어. 스폰서 티업입니다. 온라인이 잘 되어 있으시다면 스폰서 티업을 정말 기깔나게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내 원명단에게 내 스폰서를 소개해주는 거. 그래서 그걸 같이 만나는 거. 네, 이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이 ARO 리스트는 지금 오늘은 체크 안 할 건데 한번 체크해보기 해주세요. 현재 그냥 집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뭐뭐 있는지. 집에 있는 제품. 집에 있는 제품들. 아마 기초 스킨케어 이렇게 적어놨지만 옆에 쓰실 거 되게 많을걸요. 세럼, 스킨, 로션, 뭐 앰플, 뭐 부스팅 세럼, 뭐 수분크림, 영양크림 뭐 이러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입으로 얘기를 해보겠어요. 얼마나 집에서 쓰는 게 많은지를. 그걸 체크하는 표예요. 얼마나 내가 집에 갖고 있고 쓰고 있는 제품들이 현재 많은지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것만 브랜드 체인지를 한다면 뉴스킨에서 매월 얼마 정도일까요? 2, 30만 원 정도 되겠죠? 좀 많으면 3, 40만 원? 한 명이라고 쳤을 때요. 온 가족이라고 했을 때는 어떨까요? 이 부분들이 이렇게 그럼 쓰고 있는 이 세상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게 우리의 모든 시장이죠. 그리고 안전하게 브랜드 체인지를 젊어지고 안전하고 몸에 영향이 없는 뉴스킨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브랜드 체인지만 도왔을 뿐인데 내가 은퇴까지 가능할 수 있는 내 미래의 노후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노후 플랜이 된다는 거.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쓰는 돈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사람들 정말 많고 골든하우스에 나오면 그때 이게 책이 되게 옛날 책인데 그 책 나올 때 당시에 4인 가족당 매월 쓰는 생필품비가 20만 원, 30만 원 정도래요. 근데 그게 나온 지가 되게 오래된 책이거든요.
4인 가족 있으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생필품비가 20만 원, 30만 원으로 되나요? 한 달에? 안 될걸요. 택도 없을걸요. 네, 지금 물가 상승률도 있는데요. 근데 어차피 그렇게 써야 되는 거라면 그거를 이왕이면 안전한 거 쓰고 이왕이면 믿을 수 있는 회사 걸 써라. 이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근데 이렇게 너가 전 세계에 이런 사람이 정말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일생 동안 그냥 내가 어차피 쓰는 거니까 옆에서 영화 소개하듯이든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듯이 아니면 그들을 정말 돈을 벌게 도와주든 이거를 내가 어차피 쓰는 돈을 계속한다면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월 1억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참 이 일이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뛰어들 땐 어때요? 너무 하찮아 보이죠? 왜냐면 그냥 붓발라 놓고 있고요. 난 저희가 하는 일이 맨날 마사지 하는 것 같고 갈바닉 해주는 것 같고 또 뭐가 있죠? 근데 이걸 하는데 내가 1억을 벌 수 있다고? 상상도 안 가시고요. 근데 그 작은 그 일이 모여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노후 플랜이 만들어지는 진짜 어마어마한 그 비즈니스 기회를 주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레버리지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플러스 안전한 제품, 혁신적인 제품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유망 고객을 찾아내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니구나. 소개 마케팅 SNS 콜드 마케팅입니다. 여기는 좀 빠르게 할게요. 처음에 아는 사람 다 적으셨죠? 그게 원마켓이라고 해요. 그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명단은 두 가지로 나눠진대요. 웜과 콜드. 뭐예요? 웜은 따뜻하다. 콜드는 차갑다죠. 말 그대로 나랑 어느 정도 인연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명단이라고 하고요. 아예 생판 모르는데 그냥 내가 찍었어. 이것도 콜드죠. 인스타에서 저희가 명단을 소통을 가는 건 뭘까요? 콜드입니다. 아예 그에 대해 인포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어느 정도 인스타로 보는 이 정도 인포메이션만 있지 그가 소통해 본 적이 없는 이런 명단을 콜드. 그다음에 원명단은 내가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소개 마케팅인데요. 소개 마케팅 결국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이 된대요. 어, 네, 이거는 뭐냐면요. 정기 케어 할 때 꾸준히 부탁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괌을 가야 되는데요. 제품 너무 좋지 않아요? 주위에 혹시 막 성형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 러는 분 없으세요? 저 3명만, 5명만, 몇 명만 소개시켜 주세요. 이 부분이 내 웜에서 뻗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명단이 계속 고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뻗쳐야 되죠. 그러려면 웜한테 얘기했을 때 이 친구가 지금 날 거절했어를 1일비가 아니라 제품을 끝내주지 않아? 5명만 좀 소개시켜줘봐. 나는 근데 이렇게 티업해줘까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몇 명만 소개해주세요 이럴 때요. 여러분들이 아직 마이스토리가 그들한테 각인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이 그냥 뉴스킨 마사지 하는 데로 가보라는 식으로 소개해줄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 어때요? 그 명단에 처음에 첫 단추가 잘못 껴지죠.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몇 명 소개해 주세요 할 때 뒤에 이 사람이 할 멘트도 그냥 사장님들이 정해 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리크루팅 명단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30초짜리 마이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원래 파티 플래너 했다가 연봉도 꽤 20대 받았다고 하는데 이 친구 그림 그려 유학 가고 싶다고 유지스킨 한데 근데 되게 잘해. 이렇게만 소개시켜줘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마이스토리를 짧게 본인들이 원하시는 걸로 어떤 얘기를 해서 소개해 달라고 하라고. 이 부분도 꼭 정해주시는 센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 그냥 소개 와가지고 제가 소개로 왔으니까 또 잘해야 되잖아요. 정말 마사지를 많이 해드렸어요. 완전 밀고 갔죠. 네, 물론 제품은 샀지만 되게 연결이 더 잘 되진 않더라고요. 티업이 없이 중간에 징검다리 없이 그냥 소개하는 게. 그 다음에 SNS예요. SNS 같은 경우는 소셜 커넥터 많이 초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정말 SNS 공부하러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소셜 커넥터는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는 게 밖에 참 많은 업체가 있어요. 팔로우 수 올려주고 좋아요 수 올려주고 이런 업체들은 돈 주고도 너무 많아요. 근데 브랜딩을 실제로 개인이 하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뉴스킨은 마찬가지고 전체 봤을 때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퍼스널 브랜딩을 가리킨다는 것 자체가. 그 부분에서 그 매력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소셜 커넥터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요즘에 이제 좀 보면서 좀 더 소셜 커넥터 진짜 우리 잘 만들어 놨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초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왕이면 소셜 커넥터 들어올 때 어느 정도까지 하고 오시면 제일 좋을까요? 제품을 쓰고 있는 분들이 1순위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명단 분류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쓰는 제품인데 여기 일기처럼이라도 좀 더 소통하고 올려줄 수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해시태그 걸어줄 수 있게, 네, 이 정도로 하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콜드 마케팅인데요. 이 콜드 마케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예 내가 생콜드라고 해요. 생콜드라고 하는 전단지, 뭐 가게 찾아가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생활 속 콜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돈을 쓰는 곳. 특히 주부님들은 돈을 어딘가 계속 쓰고 계실 거예요. 내가 돈을 어딘가 쓰는 곳. 네, 이 부분이 생활 속 콜드. 그다음 생콜드는 아예 내가 찾아가는 콜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미용실, 뭐 또 뭐 있죠? 그다음 세탁소, 슈퍼마켓, 그다음에 네일 아트샵, 또 돈 어디다 쓰세요? 뭐, 네,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뭐 경비 아저씨,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다 생활 속 콜드죠. 안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돈을 쓰는 곳이 1순위. 그 다음에 생콜드는 내가 아예 작정하고 전단지나 명함을 가지고 나가는 콜드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당신의 시장을 파악하시죠 뒷부분인데요. 다 돼서 이제 빠르게 넘어갈게요. 어, 저희 예전에 조이풀 스케줄러 보면요. 칸대기가 이름 옆에 이름을 적는 칸이 있고요. 칸이 한 5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요. 이 한 사람이 온다는 건 되게 여러분들이 많은 징검다리를 놓으셔야 되거든요. 이 한 사람 옆에 징검다리 한 5개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배운 서를, 내 명단 한 명을 딱 생각해 보시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배운 사람 리크루팅 하는 중이에요. 지금 정기 케어를 하고 있어. 정기 케어까지 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5가지 순서대로 목표를 적어보시는 거예요. 정기 케어까지 딱 했어. 그럼 뭘까요? 저는 일단 배운 사자장에 미인다방에 넣을 것 같아요. 미인다방에 넣으면서 임상 내기 이렇게 적어놓을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째 뭘까요? 보상 풀기.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내 맘대로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나랑 제일 긴밀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적어보는 거예요. 플랜을 적어보는 건 5가지를. 순서대로. 징검다리를. 결국 골인인 거잖아요. 리크루팅이 된다는 건 저는 한강을 비유를 많이 드리는데, 한강의 이쪽에서 저쪽 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헤엄쳐서 가나요? 빠져 죽죠. 네. 그러면 아주 쉽게 가는 방법은 징검다리를 놓는 거예요. 몇 개가 필요할지 몰라요. 거기까지 가기만 하면 돼요. 이 사람이 다리가 길어서 5개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다리가 짧아서 15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저희의 골은 결국 저 건너편에 건너가는 걸 리크루팅이라고 칠게요. 그럼 참 많은 징검다리를 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 이제 은서 사장님으로 얘기를 정기 결하고 있을 때 저 혼자 짜는 거예요. 미인다방을 해서 임상을 내고, 그 다음에 다음번 정기 케어 때 꿈이 뭐냐고 물어봐야지.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꿈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3번째 때 꿈 얘기가 다 끝나면 보상 풀어야지. 그 다음에 3월 첫 번째 주에 슈덥 세미나 같은 거 초대해야지. 이렇게 한 달 플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정기 케어하는 중에. 그러면 어때요? 이가 슈덥을 가고 나서는 그때부터 리딩이죠. 삿발트레이닝 들어가시는 거죠. 근데 앞에 초대가 되기 전까지 무언가 나랑 신뢰를 쌓으면서 무언가 꿈 얘기를 해놓고 무언가 좀 더 비즈니스를 알아볼 수 있게, 뉴스킨에 호기심이 갈 수 있게끔 징검다리 넣어놓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기 케어로 이 사람이 제품 썼으니까 이쁘게 관리해줘야 된다는 건, 그거는요. 저는 실은 이렇게 말씀드릴게 좀 하수죠. 이미 썼어요, 돈을. 그리고 정기 케어를, 이 사람을 정기 케어로, 저희가 그 사람이 돈 썼다는 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사람은 돈을 썼기 때문에 나랑 정기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시간을 산 거예요. 하다못해 같이 정기 케어할 때 앰플 몇 개 들어있죠? 전보로 사면 12개 들어있죠. 나는 이 사람에게 12번은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12번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뭐 하려는 걸까요? 진짜 말 그대로 정기 케어만 해요. 12번 동안 나는 진도를 나갈 징검다리를 놓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사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걸 안 넘기고 있네요. 네. 이렇게요. 이름이 있어요. 옆에 나이 있고요. 직업이 있어요. 그럼 이 다음에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겠어요. 밑에 이 사람이 니즈. 정희수가 어떤 생각, 그러니까 나랑 지금 여태까지 소통했던 부분들. 이 친구는 지금 꿈에 관심이 많고 지금 무언가 대안을 찾고 있고 이런 것도 적어 놓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적어서 계속 보고서 이분들에게 맞는 징검다리를 넣어주는 저희가 실은 그래서 보상도 컨설팅 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그 얼굴 스킨케어만 컨설팅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디자이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말 그대로 뭐냐면 이가 뉴스킨의 비전 뉴스킨으로 통해서 그가 디스커버 더 베스트 유 가장 멋진 잠재력을 그 사람이 찾아내야 돼요. 저희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자기의 가장 멋진 자신을 만나게 되는 걸 뉴스킨의 도구로 만나게 될 건데요. 그 과정 안에 그 뉴스킨을 바라보는 그 과정 안에 여러분들은 많은 징검다리로 컨설팅을 해주시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여러 가지 많이 경험을 해보시면 되게 재밌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 경험치가 누적이 돼서 이가 정말 잠재력을 본인을 믿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진짜 사업 진행 방법이거든요. 필드에서 진짜 제가 리크루팅하는 안착시키는 안치기까지 이 모든 노하우들을 조금 얘기를 드렸는데 조금 빨리 끝났네요. 많이 달려와서 그런가 봐요. 저 오늘 할 게 되게 많아갔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했거든요. 네, 좀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몇 분만 조금 얘기를 조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희 사장님 웃고 계시는데 이소희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애프터 해주세요. 아무 말 아, 네. 대잔. 음, 너무 많은 보석 같은 얘기를 배워서 이걸 그냥 머릿속에 담는 게 아니라 빨리 실천해 보고 싶다. 사팔 트레이닝을 빨리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당장이라도 나가서 이제 사팔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무엇보다도 스폰서 티업해서 그러니까 뭐든지 티업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도 했고 그다음에 징검다리 얘기가 되게 뜻깊었어요. 그냥 뭐든지 만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기 케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걸 좀 놓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늘 만날 때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징검다리가 여러 개 필요하고 그걸 내가 미리 생각하고 만나야 된다. 네, 그것들이 저한테는 가장 다가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한 사람이 저희한테 리크루팅이 된다는 건 진짜 엄청난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참 저렇게 치밀해야 되냐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잠재력을 꺼내기 위해서는 치밀이 뭐예요? 치밀 할아버지도 해야죠.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허소연 사장님 애프터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이 섹션 5 중에서 막 여기 실수한 부분 나오잖아요. 막 초기에 막 전화 걸어서 막 얘기하고. 근데 제가 진짜 딱 그랬거든요. 처음에 엄청 거절하다가 이제 명희 사장님한테 이제 제대로 사업을 알게 되면서 '이게 진짜 안 할 이유 없겠다.' 그러면서 명단을 이날 작성을 하고 '아 내가 명단에 전화해야지.' 하고 전화해서 혼자 막 2시간을 뉴스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너무 좋다. 같이 해 보자." 그래서 막 그때 실수했던 게 진짜 많이 생각나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예비 파트너 사장님들 오면은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먼저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쪼끔 더 방법을 배운 다음에 뭐 뉴스킨에 대해서 더 안 다음에 얘기하라고 막 이렇게 저의 실수 경험담을 이야기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 그래 차라리 내가 이런 경험이 없었으면 이렇게 배우지 못했을 텐데 그냥 이렇게 배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김지혜 사장님 사팔 트레이닝 정말 궁금했는데
너무 많이 지금 알아가는 것 같아서 저도 이거 빨리 적용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진짜 이대로 하는데 리크루팅이 돼요. 그걸 빨리 경험해보시면 되게 재밌다. 진짜 되네? 거기다 되게 올바른 사업자가 되네? 이거를 경험해보시면 좋겠어요. 한다, 이런 거 말고, 저희가 진짜 리딩할 수 있는 파트너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분만 마지막으로도 듣고 싶은데, 아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렇게 명단을 적었어요. 오, 예, 이렇게 명단을 적고 초기 사업 때 2달 됐을 때 제일 친한 친구한테 거절을 당해가지고 사업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그 명단에게 걔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인 사장님의 명단을 적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전화를 했더니 그래 너 바디필 사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멋있더라. 잘하고 있는 너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그 마음을 듣고 됐잖아요. 가슴이 뛰었어요. 오, 네, 너무 행복하고 오늘은 이제 명단에서 20명에서 4명에 했는데 내가 적은 명단이 거기에 내 라인이 올라오지 않았었더라도 그 말을 듣고도 다시 내가 명단을 다시 적고 점검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징검다리를 해서 두드려 가면서 해야 되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상이.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액션. 네. 그죠. 처음에 거절했던 그 9명이요. 나중에 타이밍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을 내가 첫 번째 거절받았던 이유로 지금 연락 안 하고 있진 않은지, 그걸 다시 해보신 것 같아서, 너무 뜻깊습니다. 근데 저도 저 거절했던 사람들한테, 좀 거절했던 사람들한테 한번 다시 연락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드는 시간입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경 사장님, 오늘 월요일이니까 리더 메시지 듣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안녕하세요. 많이 배웠고요. 새록새록 추억이 돋네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어떻게 했는가 생각을 했더니 이렇게 했어요. 이런 강의를 듣고 막 마음이 뛰는 거예요. 설레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생각이 나. 그럼 그 명단을 적어놓고 나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뭔가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마음이 뛰고 설레이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그냥 지루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매일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만 듣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렇게 그 워크맨 들고 다녔어요. 카세트 테이프 껴가지고. 그럼 지하철 타고 그거 들으면서 그냥 그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강의 하나 듣고 또 그리고 데모하면 굉장히 잘 돼요. 이런 시절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막 가슴이 뛰어요. 왜냐면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어제는 일요일 토요일 날 대문 가방을 샀거든요. 10년 만에 샀어요. 제가 대문 가방이 한 10개 됐었어요. 근데 그거 다 처분하고 없었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루비를 가려고 그러는데 3번째 라인에 맥혔어요, 지금.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명단이 이상해졌어. 그래서 그러면 이건 안 되겠다. 대문을 다시 잡아서 해야 되겠네. 하고 보니까는 대문 가방 점검을 바구니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엠벤몰에 가서 대문 가방을 사면서 거기에 이제 제품을 어제 넣고 그다음에 상상을 했어요. 나한테 3번째 오는 사람한테 내가 권해줄 필독서 같은 것도 어제 잔뜩 사왔어요. 김정현 사장님이 옆에서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또 시작이시라고. 뭔가 일을 내려면 저는 그런 거부터 갖추거든요. 이랬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제가 가슴이 뛰었어요. 그럼 저도 이제 3번째 라인 나오겠죠. 아주 간절히 원하면서 상상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리크루팅한 사람들은 거의 다 진짜 정기 케어에서 나왔어요. 지금 지금 다시 또 대리점 유지를 하고 있는 엄양숙 사장님도 요즘에도 그 엑스포트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분을 제가 아침 준수야 엄마한테 가있어? 죄송해요. 준수야 엄마한테 가있어. 아침 수요일 날마다 아침 8시에 정기 케어를 한 6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엑스포트 하려면 해요, 그냥. 그리고 PPT도 배워서 하겠대요. 그리고 재밌어 해요. 정기 케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리크루팅을 정기 케어 하면서 리크루팅을 해놓으면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리크루팅 한 사람을 48 트레이닝을 하면서 정착을 시키면 흔들림이 없어요. 이런 사람 6명 있으면 저처럼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 6명을 만들려고 정기 케어 하다가 나도 모르게 20명의 매니아가 생기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 텐과를 하면서 매일매일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라고 움츠러들지 마세요. 제가 토요일날 선릉에 가보니까 박상용 사장님 방에는 사람이 바글바글하다고 소문났어. 그 동네. 그 속으로 이랬어요. 조이풀도 바글바글한데. 정면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다행이구나. 바글바글한 데가 잘해요. 뉴스킨도. 그러니까 사장님들 마스크 딱 쓰고 2개 쓰면 더 효과 있다고 그러더라고. 딱 쓰고 만나세요. 한 명, 4명 이하 만나는 건 괜찮아요. 집중하세요. 그래서 꼭 하시고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요. 지금 원먼스 BR이기 때문에 2000 BR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 리크루팅 하려면 1년씩 기다려야 돼. 앞으로는 빨리 침 발라 놓으셔야 돼. 대리점 한 번 되면은 1년 동안 못해요. 사업자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발라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가도 지금까지는 6개월이면 되는데 이제 1년이라니까. 내가 빨리 BR 2000에서 침 발라놓는 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단단히 갈래요. 나는 천천히 갈래.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2월 달에 빨리 해서 BR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괌을 목표로 하세요. 오늘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것만 들어도 괌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스폰서 티업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나 오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팀끼리 앉아서 2-3명, 3-4명이 앉아서 서로 티업하는 거를 연습하는 거야. 스폰서 티업을 하는데요. 안 하다가 한번 어쩌다가 하려고 그러면요. 입에서 말이 헛나오고 안 돌아. 스무스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같은 스폰서를 가진 3-4명이 앉아서 스폰서 티업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서로 도움도 받지 않을까요? 뭐 이런 거를 오늘 상상해봤습니다. 저는 그 리더 메시지라기보다는 애프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갑자기 빨리 사람 만나서 저희 빨리 스폰서팀 연습하고 싶네요.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되게 다 기승전인 것 같아요. 작년에 정경 사장님이 저한테 분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뭐 성공은 아니지만 작년에 성장을 조금 많이 했잖아요, 사장님들. 근데 그 부분에서 정경 사장님 맨날 하셨던 게 그러니까 스폰서 사장님들은 파트너가 뭐 잘 됐을 때 왜 잘 됐는지 그거 분석하시거든요. 근데 정경 사장님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김지혜는 그냥 티업을 잘한다.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티업을 잘해요. 근데 그게요. 원래 잘했던 거냐? 아니요. 오글거리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티업을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습했어요. 잘하시는 분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티업 하시는 분들 강의 들을 때요. 그것밖에 안 들려요. 사실 꽂히면 그 정도예요. 티업이 꽂히시면요. 그것만 들리실 거예요. 강의 듣는 내내 티업하는 것밖에 안 들리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티업을 정말 목숨 걸고 하려고 했는데 결국 티업으로 그룹을 만든 이런 분석이 나와서 되게 신기했어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 목표하시면서 저 이번 주에도 티업 많이 하고 더 많이 액션하는 사장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은서 사장님 나와주세요. 땡. 네, 오늘 이렇게 48 트레이닝 진행해주신 지은 사장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정경 사장님의 애프터도 엄청 뭔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리더이신데도 배우려고 하시는 그런 자세를 또 한번 본받으면서 사장님들 오늘 시스템 엄청 에너지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에너지 받아서 목소리가 커지는데 네, 저희 명단 적어봤던 거 빨리빨리 또 만나서 침 발라놓는 거 그리고 전달하는 거 오늘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8 트레이닝 책 들고 사진 한번 찍을까요 저희? 제가 찍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플로 예쁘게 나오는 게 좋겠죠?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화면 오픈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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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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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리 안녕, 슈리 안녕.